네, 지금부터 트랙 3번, 네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CM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공급망 관리 혁신 가속화, POV와 사례라는 주제로 오나인 솔루션스 백영석 전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나인 솔루션스의 백영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의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사회 보시는 분이 과연 저희 회사 이름을 어떻게 발표를 해주실까 굉장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제대로 오나인 솔루션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저거를 이제 공구 또는 제로나인 솔루션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한 우려가 있었지만 오늘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오늘 오자마자 아젠다를 전체를 다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각각 세션별로 그 세션 네임에 이름에 제목에 보면은 AI, Gen AI, ML 굉장히 섹시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제목은 섹시함은 전혀 없는 그냥 디지털 SCM 플랫폼 기반의 공급망 관리 혁신의 가속화라는 이름을 갖고서 제가 오늘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오나인 솔루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실제 공급망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실질적으로 한 2000년도 초반 한참 굉장히 핫한 그런 혁신의 토픽이었다가 사실은 이게 한동안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기보다는 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공급망 붕괴가 지속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모든 기업들이 SCM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야겠다라는 이제 관심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차세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뭔가 조금 더 예전의 기존 방식보다 더 좋은 어프로치를 갖고서 또는 더 좋은 솔루션을 갖고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갖고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다양한 글로벌 고객의 그런 어떤 CXO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했던 과연 요즘 그 SCM이라고 하는 주제의 영역에 있어서 경영혁신의 화두가 도대체 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화두 자체 혁신의 그런 어떤 테마를 갖고서 실질적으로 그 영역들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네이블러들 또는 케이퍼빌리티들이 뭔지를 플래닝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목 하에 좀 쭉 오나인 플랫폼 기준으로 해서 그 케이퍼빌리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마지막에는 이제 간략하지만 이런 케이퍼빌리티를 갖고서 어떤 회사들이, 특히 제조회사들이 어떤 혁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마무리는 결국은 이제 Why SCM 또는 Why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저고요. 그냥 제 소개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나인 솔루션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배고픈 스타트업입니다. 실제 2009년도에 회사가 시작됐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나인은 아닙니다. 그냥 happen to be 우리가 2009년도에 시작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9와 2구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 결국 2014년도에 저희가 플랫폼을 출시한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의 각각 산업별로 넘버원, 넘버2 브랜드들의 SCM 혁신 또는 플래닝의 혁신을 파트너로서 저희의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같이 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한국 기업은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고요. 달라스에 본사를 갖고 있고 지금 전 세계 다양한 각 지역별로 저희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왜냐하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에도 저희 사무실이 있고 저희 인력들이 있어서 중국에서 벌어지는 프로젝트나 한국에서 벌어지는 프로젝트 또는 글로벌하게 벌어지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SCM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2,900명의 인력이 글로벌하게 업무를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 전체 2,900명이 CRM에 포커스를 한다든지 다른 ERP에 포커스를 한다기보다도 실제 플래닝 쪽에만 그 영역에 있어서만 고민을 하고 이 영역에 있어서의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인력들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저희가 사무실을 시작한 지는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실제 지금 한 5년, 6년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시작은 2명이서 저희가 사무실을 열었고요. 지금 현재는 60명의 임직원들이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임직원들도 마찬가지로 60% 이상이 실제 커스터머 페이싱을 하면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서 혁신 활동을 하는 그런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큰 DSE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다음 세션에서 하는 그런 어떤 SI 파트너도 저희의 컨설팅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삼성 SDS, EY 다양한 그런 어떤 파트너 네트워크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딜리버리 관점에 있어서의 그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어떤 그 구축을 할 수 있는 그 풀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오늘 다시 슬라이드를 업데이트하면서 고객사에 있는 로고를 하나 애드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제약회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혁신을 시작했다고 하면 HD 인프라코라고 하는 건설기계,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까지 저희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은 일주일 전에 저희가 포스코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O9 플랫폼을 가지고서 공급망에 대한 혁신 활동이 앞으로 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저희와 함께 이런 SCM 영역에 있어서의 고민과 함께 최적화를 해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포스코의 포스코 고객이 O9 솔루션사의 고객사가 됐다라는 것을 공유드리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SCM 솔루션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뭐를 공급하고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희한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실질적으로 SaaS 플랫폼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AI가 내재화되어 있는 AI-driven Saa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SCM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의 솔루션 영역 자체는 시작 자체는 저희의 그런 어떤 그 예전의 그런 어떤 DNA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 핵심적인 공급망 계획 영역에 있어서의 최적화 영역에서의 솔루션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 SCM이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를 하다 보니 결국은 수요에 대한 어떤 마켓 센싱, 특히 최근 들어서의 그런 공급망에 대한 붕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센싱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CPG 업계나 제조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수요의 변화를 잘 예측하고 시장에 대한 그 증폭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디맨드 플래닝 쪽에 영역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어떤 그 생판회의, 판생회의에서의 그런 어떤 핵심 의사결정 포인트 자체가 단순히 그 수요 예측을 잘하고 물동 자체의 흐름을 잘 흐르게 한 다음에 결품 없이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러한 액티비티를 했을 때 얼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고려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의 솔루션 자체의 그 커버리지가 결국은 서플라이, 디맨드, 레베뉴 쪽까지 확장이 됐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ESG,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의 최적화,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급망 구매 쪽과의 연계된 공급 운영을 할 수 있는 SRM 영역, 서플라이 콜라보레이션 영역까지 확장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저희의 플랫폼 자체를 저희는 이제 O9 디지털 브레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실제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혁신 과제들 때문에 사실 기업에는 뭐 IoT 또는 뭐 데이터들,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기 시작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들을 자체를 크로스 펑셔널하게 또는 크로스 도메인을 엮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난리지를 찾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O9 플랫폼 자체를 결국 MVP, 소위 얘기할 수 있는 Most Valuable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MVP 플랫폼이 되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단순한 플래닝에 대한 최적화뿐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퍼빌리티와 이네이블을
제공하는 게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히 굉장히 그런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랑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AWS와도 굉장히 긴접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75% 이상의 고객사,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로고들 중에 75% 이상이 사실은 AWS에서 저희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치와 혁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비즈니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떤 스케일러빌리티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보장된 그런 그 IT 환경까지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자리가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온라인과 AWS의 파트너십 자체가 그런 어떤 그 혁신을 가속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다시 스텝백해서요. 결국은 이제 SCM에 대한 그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결국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이 붕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뭔가 이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사실 시대가 지날수록 사실 이 환경에 있어서의 복잡도,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복잡도와 그 변화, 그 어떤 그 변동성 자체의 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공급망의 붕괴, 그 다음에 러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류의 물류가 단절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사결정은 회사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리스크를 디텍트하고, 그러한 어떤 제약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는 경쟁사보다는 조금 더 그 퍼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런 그 복잡도와 변동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어떤 SCM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이네이블러 또는 케이퍼빌리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요즘 CEO, CXO들 또는 CEO 또는 CSCM들, 글로벌한 그런 어떤 큰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혁신의 화두 또는 그 고민거리가 뭐냐를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복잡성, 변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뭔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어떤 수작업에 의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초자동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가 발생하면, 특히 지금 저도 지금 신발 자체에 끈이 지금 갑자기 풀렸어요. 그래서 잠깐 끈 좀 묶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리스크 또는 그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미리 사전에 시나리오 플래닝 또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다양한 그런 대안들이 마련된 다음에 결국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끈이 풀릴 거를 미리 스테이징한 것도 아니고 미리 이렇게 하려고 시나리오 플래닝을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는 이 수많은 데이터와 그런 어떤 SCM 플랫폼 같은 거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내부 외부 데이터들, 그리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는 뭔가 초자동화를 해야 되고,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초자동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디텍션을 하고 빨리 디텍트를 하고 거기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 플래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의 화두 중에 하나가 SCM 관점에서는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시 리스크 포인트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공급망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제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만 잘한다고 이 공급망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이 얼만큼 나랑 잘 협업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안정적인 부품을 수급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자재를 수급받고 거기 끊임없이 수급을 받았을 때 사실은 나의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엔드 투 엔드 측면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운영에 중단이 없이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가 되는 거는 서플라이어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이냐. 그것도 티어 1뿐만이 아니라 티어 2, 티어 3까지 1차, 2차, 3차 벤더, 공급 협력사까지를 포함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재고나 캐파시티 또는 중단에 대한 예외 사항에 대한 것들을 얼만큼 잘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이제 내부의 그런 SCM 역량으로서 강화가 됐을 때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캐치 포인트 자체는 서플라이어 콜라보레이션 자체는 새로운 토픽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1차, 2차, 3차 벤더에 데이터를 요구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데이터를 줄 필요성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ESG라고 하는 Sustainability, 특히 탄소 그리고 뭐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자재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자재를 만들면서 생성되는 카본에 대한 그런 어떤 데이터 자체를 주고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된 것이 ESG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플라이어 콜라보레이션 자체도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 어떤 가시성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섹시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오나인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젠 AI나 이런 그 솔루션에 비해서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기업에서의 플래닝 또는 의사결정에 70% 80%의 그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또는 어떻게 이런 수요 예측을 했는지, 또는 저희가 원래 1000대를 팔기로 했는데 800대밖에 못 팔았을 때 200대를 왜 못 팔았는지에 대한 그런 난리지나 경험들 자체는 시스템 내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걸 담당하는 사람 머릿속에밖에 존재를 안 합니다. 소위 그거를 저희는 암묵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대부분의 오퍼레이션 자체는 시스템 내에 있는 데이터로서 의사결정과 운영이 된다라기보다는 각각 그런 어떤 그 담당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 또는 노하우,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이 되고, 최근에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인력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숙련되신 분들은 이제 퇴임을 하시고, 그리고 MZ 세대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영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 자체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숙련된 분들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을 하는 방식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젠 AI를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자동화, 스마트화의 그런 어떤 그 도구로서도 활용은 하지만, 사실은 이런 암묵지 정보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인 디지털 날리지로 전환을 시키냐는 측면.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하이퍼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 플래닝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두 번째로는 ESG와 연계된 서플라이어 콜라보레이션의 그런 확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젠 AI를 통한 그런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지식들 자체를 소멸되지 않게 하고 회사 내에 계속 체계적으로 남게 하면서 그게 재활용되면서 결국은 전사에 있는 임직원들의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또는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노하우 자체가 상향 평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혁신의 화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하나를 좀 더 드릴다운해서 저희의 그런 어떤 케이퍼빌리티나 플랫폼의 케이퍼빌리티나 솔루션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 첫 번째 포인트에 있어서의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다이나믹 시나리오 플래닝 자체는 사실은 기본의 저희 오나인 플랫폼이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 위에서 결국 저런 기능들이 구현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EKG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날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디지털 브레인 플랫폼이 기본이 되고요. 그 위에서 사실은 저희가 플랫폼 자체의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것이 뭐냐하면 결국은 플랜과 분석과 그런 어떤 애널리틱스 또는 인텔리전스 솔버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싱글 스택 위에서 다 뭉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디맨드 플랜과 서플라이 플랜과 뭐 콜라보레이션이 따로 떨어져 있는 모델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싱글 데이터 모델 위에서 그런 전체적인 사일로, 소위 얘기하는 사일로 펑션들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통합적인 그런 어떤 플래닝을 한다든지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하나의 싱글 모델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한 레이턴시라든지 또는 교차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없는 그런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안에는 굉장히 인텔리전스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오나인이 제공하는 predefined 돼 있는 알고리즘, 뭐 공급계획 입장에서는 솔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는 오나인이 갖고 있는 솔버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이 플랫폼을 갖고서 혁신 활동을 하는, 구축을 하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내부의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소위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크랩타인즈 같은 경우는 O9 플랫폼을 사용해서 수요 예측 정확도를 굉장히 높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크랩타인즈는 저희 솔루션을 썼을 때, 플랫폼을 썼을 때 O9이 제공한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썼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플러그인을 시켜서 O9 플랫폼의 그런 어떤 데이터 모델과 UI와 그런 어떤 인텔리전스 자체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수요 예측 정확도를 혁신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O9 디지털 플랫폼 자체는 데이터 자체를 그냥 데이터로 존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난리지화를 시킨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난리지화를 시킨 것들을 굉장히 쉽게 컨슘하면서 그 컨슘되어 있는 난리지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유니크한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그 플랫폼 자체를 디플로이 할 때 전체 솔루션을 한꺼번에 풍 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레고 블락 형태로 해서 하나하나의 그런 케이퍼빌리티 자체, 펑셔널리티 자체를 블락 형태로 구성을 해 놓은 다음에 필요한 블락부터, 그러니까 그 빅뱅 어프로치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전 자체는 크게, 로드맵은 크게 그려놓되 결국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가장 간지러운 부분부터, 그러니까 뭐 수요 예측을 먼저 한다든지 공급 수립한다든지, 그리고 수요 예측 자체도 그냥 수요 예측이 아니라 통계적인 수요 예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컨센서스 수요 예측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건지에 의해서, 그거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저런 블락들 자체를 하나하나 태기를 해서 믹스 앤 매치를 통한 구현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플랫폼 또는 구성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어 빌딩 블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외에도 이제 결국은 더 확장된 빌딩 블락들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서 고객사의 혁신의 속도에 맞춰서 O9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그 혁신을 구현해 나가실 수 있는, 현실화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몇 가지 키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요 예측 쪽을 지금 내부에 있는 그런 어떤 UI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수요 예측을 해주는 펑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수요 예측이나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공급망 솔버 자체는 굉장히 블랙박스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온라인 솔루션 자체는 저런 그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을 자동화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결과 자체를 플래너들이 봤을 때 또는 유저들이 봤을 때, 경영진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석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요 예측하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확한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하세요. 그렇지만 사실 수요 예측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측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많은 드라이버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경쟁사의 그런 어떤 그 액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프로모션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저희는 사실은 그거를 하나하나의 드라이버로 보고, 드라이버 베이스드 포캐스팅이라는 이야기, 그 테마 하에, 그 케이퍼빌리티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각각의 수요 예측을 만들었을 때 그냥 원 넘버 포캐스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베이스라인은 100이었는데 120까지 수요 예측이 되느니 20의 그런 인크리멘털이 생기는 건 이건 프라이싱 때문이고, 30이 더 애드되는 건 프로모션 때문에, 이런 식의 그런 해석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동화와 그런 해석력을 제공하는 그런 케이퍼빌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최적화의 그 오브젝티브 또는 이 플래닝을 하다 보면 그 애드옥으로 시나리오를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서 실제 그 결과 자체들을, 각각의 시나리오의 결과 자체들을 다양한 KPI 측면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비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 플랜대로 엑스큐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이런 생산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의 그 고충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제품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서 굉장히 긴 그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서 플랜들을 하세요. 근데 수요가 들어왔을 때 그 공급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100% 매칭이 안 되죠. 디맨드 서플라이 매칭이 100% 되면 그건 뭐 플래너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것들은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떤 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대응을 못하는 게 왜 못하는지 진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 진 원인들을 파악하는 순간 사실은 뭐 이게 캐파 문제면 캐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머티리얼이 쇼트가 나면 그걸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슈들 자체에 대해서 루트 코즈 애널리시스 자체를 자동화해 놨고, 그거에 대한 이슈 자체를 굉장히 시각화를 해서 실제 플래너들이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
저런 그래피컬한 그 UI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이퍼빌리티의 확보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가서는 뭐 SCM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SNOP 회의, 생판 회의, 판생 회의라는 걸 운영하시죠. 이게 주 단위가 됐던 월 단위가 됐던. 근데 아마 여기서 SNOP 회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고충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냐하면 하루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또는 일주일 동안 저 SNOP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밤을 새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는 자동화를 시켜서 실제 플랫폼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그래프와 리포트를 갖고서 SNOP 회의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안에 어떤 파워포인트 기능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같이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확보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이퍼 오토메이션 쪽에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콜라보레이션과 ESG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뭐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탄소 배출에 관련된 또는 뭐 온실가스에 대한 그런 어떤 트래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ESG 또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스코프 1, 2, 3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스코프 1과 2는 사실은 내가 발생시키는 카본이고요. 내가 발생시키는 탄소고 스코프 3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어나 커스터머가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규제에는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역 자체가 확장되면서 콜라보레이션의 기회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단순히 ESG 관점에서의 카본 풋프린트를 트래킹하고 그걸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최적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ESG를 통해서 서플라이 콜라보레이션 자체의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고 기회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고 온라인 플랫폼 자체는 결국은 SRM, 콜라보레이션 ESG, SCM 자체를 하나의 융합된 플랫폼 위에서 제공하는 케이퍼빌리티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이 영역에 있어서의 혁신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맨 마지막 토픽인 GenA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나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디지털 브레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 안에는 결국은 디지털 트윈, 회사가 갖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의 디지털 트윈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데이터와 굉장히 많은 난리들이 들어가 있죠 이미. 하지만 굉장히 어드밴스되어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 자체를 그 저희의 EKG 내 또는 디지털 브레인 플랫폼 안에 캡처하기에는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LLM을 통해서 사실은 그러한 자연어를 통한 새로운 지식을 암묵지를 캡처하고 그거를 EKG 위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 자체 케이퍼빌리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작년에 챗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임원들이 챗GPT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제네를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어? 라는 퀘스천들을 많이 하시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제네AI의 어프로치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네AI나 코파일럿 또는 이런 그 자연어로 이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날리지 퀘스천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기도 하고요. 더 나가서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운영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는 플랜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서머라이즈를 하는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그 에이전트로서 개발을 해놓고 그 에이전트를 연결하면서 실제 이러한 자동화, 초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은 제네AI가 기업에 드릴 수 있는 밸류 자체는 프로덕티비티 관점에서의 굉장히 30%에서 40%, 50%의 그런 개선을 할 수가 있고 더 나가서는 아까 서두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암묵지 정보의 체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러한 제네AI가 이런 플래닝 플랫폼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실은 기존에는 플래닝 솔루션 자체가 플래너들만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었지만 이제 제네AI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경영진 또는 그 플랜하고 관계없는 그런 뭐 파이낸스, 영업, 마케팅 이런 사람들도 자연어로 질문을 던지면 크로스 펑셔널한 그런 어떤 분석과 대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저 아답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분짜리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네AI의 케이퍼빌리티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결국은 그 회사의 그런 암묵지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화면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이 프리디파인되어 있는 그런 어떤 레시피를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런 어떤 프로세스 플레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들을 캡처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화형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런 프롬프팅을 통해서
그리고 이 프롬프팅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숫자로 뭐 수요 예측을 50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그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absolute number인지 또는 이게 어떤 퍼센트인지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돌렸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플랜을 그냥 엎어칠까요? 또는 그냥 이거를 새로운 버전으로 운영을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플래너를 가이드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GenAI를 통해서 제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그 혁신의 그 디지털 케이퍼빌리티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클라이언트 케이스인데 이거를 지금 시간이 딱 1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고객사별로 SCM의 혁신의 수준과 레벨과 속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속도에 맞는, 본인들의 니즈에 맞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머렐리 같은 자동차 부품 회사는 전체 엔드투엔드에 대한 혁신을 하신 거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콜라보레이션부터 시작, 크래프트 하인즈는 포캐스팅, HD 인프라코어는 공급망 계획부터 시작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무리 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 서두에 말씀 프로세스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다이내믹 시나리오가 분명히 차세대에는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확보했을 때 경쟁 우위를 확보하실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멀티티어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ESG의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 암묵지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체계화시켜서 디지털 날리지를 확보하실 것.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한국 회사가 패스트 팔로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다른 회사가 어떤 좋은 프랙티스가 있으면 그걸 빨리 캐치하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디지털 오퍼레이팅 모델을 어떻게 빨리 만드는지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근본적인 어떤 회사의 그런 파운데이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AI를 또는 디지털 기술 자체를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회사의 근본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통해서 바꾸기보다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시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회사로서 거듭나실 수 있고 차세대 SCM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47초가 넘었기 때문에 이상 마무리를 지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